오늘이 벌써 7월, 아니, 8월 14, 아니, 8월 6일이죠. 8월 6일이죠.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그럼 8월 6일 목요일, 아침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미국의 3대 선물 지수는 강세 출발을 하더라고요. 강세 출발을 하고 있다. 미국의 3대 선물 지수는 강세 출발이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백신 개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어제 미국의 3대 지수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73포인트, 퍼센트로는 1.39%가 상승해서 27,20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최근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57포인트, 퍼센트로는 0.52%가 상승해서 199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11,0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기도 했는데 약간 탄력이 둔화되면서 1998포인트로 마감을 했다. 최근에 나스닥 지수는 6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3일 연속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대단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도 21포인트, 퍼센트는 0.64%가 상승해서 3,32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최근에 보면은 다우지수하고 S&P 500은 4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6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도 최근 상승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0.50달러, 퍼센트는 1.20%가 상승해서 42.2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가도 계속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 네, 브렌트유, 영국산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0.76달러가 상승하면서 퍼센트는 1.71% 상승하면서 배럴당 45.1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하가 유가가 상승한 배경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740만 배럴이 감소했다. 크게 원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것이 금값이죠. 금값이 핫한 것이 금값입니다. 최근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금값은 보면 온스당 31달러, 퍼센트는 1.59% 상승해서 2,04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값은 최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금값이 온스당 한 2,300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는 온스당 금값이 3,000달러도 돌파를 할 것이다. 그렇게 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최근에 금값이 투기 수요까지 가세를 하면서 최근 강한 상승을 보이겠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은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은값도 어제 4% 정도 급등을 하면서 7년 만에 은값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은값이 계속 오르니까 고려의 아연이 좀 상승세가 좀 어제 또 이어졌죠. 은값이 계속 오르면은 관련 매출이 고려양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차지합니다. 4분의 1 정도가 은 매출이기 때문에 가장 은값 급등은 고려아연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최근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인덱스가 어제 93이 붕괴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제 92.8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퍼센트는 0.05%, 계속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연준에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달러가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달러가 가장 큰 약세를 보이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경기마저 좀 불안한 감이 더해졌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 사이는 달러가 역시 5%더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또 어제는 그렇게 93이 붕괴되면서 이같이 달러 약세 현상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만에 또 국채금리는 상승을 했습니다.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이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앞으로 국채 발행을 장기물 위주로 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기물이 좀 오르면서 모든 국채금리가 어제 상승을 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경제지표가 이제 좀 몇 개 발표되겠죠. 그러면서 가장 시장에 관심이 끌었던 7월 ADP 고용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증가가 한 10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6만 7천 명밖에 고용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부회장이 어제 3분기에는 좀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좀 약간 무마가 됐는데, 참 미국 증시가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와 같이 고용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동성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한다는 건 대단합니다. 옛날같이 이와 같이 고용보고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 분명히 조정을 받거든요. 최근에 그 미국 시장도 그 유동성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동성 힘으로 계속 지금 장세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7월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58.1로, 서비스업이 16개월 만에 상당히 좋다. 16개월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6월 미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을 한 503억 달러 정도 했는데, 507억 달러로 약한 무역 수지는 악화됐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업종별 등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상승 업종은 제조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 2% 정도, 1.97%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자재업종이 1.53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금융업종이 1.4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금융업종이 1.46 상승했고, 소비재 상승했고, 헬스케어 업종도 0.4%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하락업종은 전기가스, 부동산, 전기가스가 1.25 빠졌고, 부동산이 0.6% 빠졌고, 생필수품 업종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3개 업종이 하락을 하고, 8개 업종이 상승을 하면서, 많은 업종들이 좀 상승을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월트 디즈니가 9% 급등을 했는데요. 최근에 구독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이야기하고, 일부 투자은행에서,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월트 디즈니가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바백스가 이제 백신 개발업 중에서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노바백스가 급등세를 본 이유는, 백신, 일상에서 상당히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바백스가 10% 정도 급등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최근에 니콜라가 진짜 주가가 널뛰기가 전개됩니다. 그저께인가는 또 올랐다가 어제는 또 급락을 하고, 급등락을 계속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니콜라가 수소전기차인데, 니콜라가,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는 약 10% 급락을 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모처럼 만에 이제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배경은 어제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밖에 어제 좀 강세를 보인 종목은 항공 관련주인 보잉, 그 다음에 소비재 관련주 대표주인 나이키 같은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는 이어졌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빵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주는 어제 아마존이 강했습니다. 아마존이 최근 조정을 받다가 어제는 반발성 매수가 있다면서 아마존이 2.11% 정도 상승을 했고, 넷플릭스는 마이너스 1.48%가 하락을 했고, 페이스북도 0.28 정도 하락을 했고, 애플은 그래도 최근 급등을 했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0.36% 애플은 상승세가 유지됐고, 구글도 그제는 또 빠졌죠. 그제 빠졌다가 어제는 또 상승을 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알파벳이죠. 매출 감소에 따라서 그제는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는
소폭의 반등을 했다. 0.39% 정도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0.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일 미국에서 대형 기술주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좀 상승을 했고, 애플, 구글은 상승을 했는데, 넷플릭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은 약세를 보이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어제는 혼조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종목들의 매매 흐름부터 한번 매매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0.14% 약밥 정도로 보였다. 최근 테슬라도 상당히 논란이 많죠. 테슬라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데가 있고 하향 조정하는 데가 있겠습니다. 특히 테슬라에 대한 지금 핫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는 어제 약밥으로 막았다. 그럼 반도체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그제는 좀 반등을 보이다가 어제는 다시 밀렸습니다. 인텔은 0.43%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도 빠졌습니다. 마이크론도 0.49% 빠졌고, 퀄콤은 0.48% 정도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도 상승을 했습니다. 0.53. AMD도 0.3 정도 오르면서 최근에 잘 나가는 반도체 관련주 퀄콤, 엔비디아, AMD 같은 경우는 상승 분위기가 이어졌고, 최근 지지부진한 그 반도체 관련된 인텔하고 마이크론은 최근 계속 좀 담보 상태에 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이도 못하고 지금 그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약밥 정도 0.1% 정도 하락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국에서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2.56 정도 빠졌습니다. 존슨앤존슨은 0.8%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어제 좀 호재성 기사가 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하고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존슨앤존슨은 강박 정도 보였습니다. 0.8% 정도 올랐는데요. 특히 존슨앤존슨은 엄청난 큰 회사죠. 세계에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시가총이 제일 큰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만큼 시가총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약간 무겁게 움직인 편이죠. 그래서 0.8% 정도 올랐다. 그 다음에 하이자는 강박 정도 0.16% 상승했고, 모더나는 많이 빠졌습니다. 모더나가 어제 이제 보면은 백신 가격을 좀 얼마에 팔겠다 가격을 발표를 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이 너무 비싸게 판다 너희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어제 모더나가 백신 가격 가격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3.3%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제약바이오죠. 일부 백신 개발 업체는 좀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또 빠지면서 참 최근에도 미국에서도 이 백신 개발 업체들 주가가 심하게 좀 출렁거리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럽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를 보면은 어제 유럽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한 배경을 보면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유럽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전에 소비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그러면서 소비지표가 좋아지면은 경기도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유럽 증시는 좀 상승을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문제가 뭡니까? 티톡 문제가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티톡 문제가 가장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핫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추가 분양책이 과연 의회를 언제 통과하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어제 백악관에서 실업수당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실업수당 12월 말까지 $400 추가 제한을 했고,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지금 합의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의회 합의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합의에 착수를 했는데 다음 주까지는 의회를 통과시키자. 그러면 1차적인 합의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최근 티톡 문제에서 어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핫한 이슈가 됐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저거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음 주까지 의회를 통과시키기로 했다니까 또 미국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본 업종별 종목별 좀 차매라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어제 이제 페이스북이 최근 틱톡을 미국에서 계속 규제를 하니까 페이스북에서 새로운 동영상 서비스 릴스를 런칭을 했다 그러는데 어제 그런데 페이스북은 주가가 빠졌습니다. 제가 보면은 새로운 동영상 서비스를 런칭했다는 데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어제 하락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그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를 했죠. 그런데 예신들이 이제 삼성전자 이번에 새로운 휴대폰에 대해서 대단하다, 잘 만들었다, 호평이 많이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또 어제 월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발표된 휴대폰들이 발표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경제신문을 보면은 금속이 뜨겁다. 최근 다른 여러 비철 금속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이야기. 코스피 연고점 돌파 이야기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어펙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럼 신문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또 오늘 투자 전략, 관심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를 했다. 그러면서 갤럭시 제품 5개 신제품을 공개했다는 이야기. 언팩 행사를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는 이야기고, 커지고 높이고 낮추고 해가지고 갤럭시 노트 20이 흥행을 할 것이라는 좀 많은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또 올가에 있어서도 이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 신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너도나도 바이오를 예치면서 바이오를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과연 이 기업들이 과연 성공할 것일까? 약간 그런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전자상 거래업체, 자동차 부품업체까지 바이오 산업을 하겠다고 지금 진출한 기업이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그 필름, 우리가 그 코닥 필름이 옛날에 코닥이죠, 우리가요. 필름이 제약사로 변신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이런 제조업체들이 제약 산업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과연 생존을 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이야기냐, 아니면 주가 띄우기 위해서 허풍을 뜨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최근에 그러면서 이런 업체들은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 지금 업체들을 보면은 최근에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겠다 선언한 기업들을 보면 인터파크, 세원, 자안, BDI, 그 다음에 상지카일륨, 그 다음에 KPS. 내가 보면 제대로 된 회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어려우니까 보면은 바이오 쪽으로 진출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 여러분 투자할 때 진짜 실체를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근 바이오 관련주로 가니까 무조건 바이오 한다고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누가 바이오 한다 그래가지고 하루 급등한다 그래가지고 따라가지 마시라는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네요. 법원은 이런 부실 기업들이 바이오로 또 진출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단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금값이 2,000달러 돌파하면서 금값이 더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약달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금값이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미국에서 안전자산 국채금리 맞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금값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가에서는 일부 올가 전문가들은 앞으로 50% 이상 상승할 그런 전망도 하는 전문가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리, 니켈, 팔라디움, 이같이 비철 금속도 뜨겁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공급 차질 영향으로 구리 가격이 5월 저점 대비 26%나 올랐고, 알루미늄, 니켈, 아연, 납, 주석 이와 같은 비철 금속도 엄청나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최근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온다. 450원인가요? 상반기 순이익이 5배 증가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최근 비대면 계좌만 해도 개설자가 1254명.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한 사람이 이렇게 많나? 그럼 1254명이 계좌 개설을 했다 그러네요. 그런데 50대 이상이 신규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저도 50대 이상인데 저는 이거 할 줄 몰라가지고 개설을 못했는데 참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다 계좌 개설한 거 보면. 그러면서 실적이 호전되고 스스로 수익이 급증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IPO를 IPO가 상장이죠. 상장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7월 자동차 판매가 15% 정도 증가했다. 넉 달, 4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중국의 PMI 지수, 서비스 PMI 지수도 최근 상승세가 좀 보이고 있면서 중국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겠다는 이야기. 승용차 판매가 5.3% 정도 증가했고, 상용차 판매가 59% 정도 증가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최근 가장 핫한 것이 이제 2차전지 관련주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공장을 해서 증설을 한다. 양극재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면서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지금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LG화학 등에서 포스코 케미칼에게 공급을 늘려라 이야기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LG화학 밸류체인 여러분들 이야기해 줬죠. 밸류체인 그거 한번 참고를 하시고, 어제 제가 마감방송에 해준 거 있죠. 무료 마감방송에 LG화학 밸류체인 기업들 이야기해 줬죠. 앞으로 제가 보면은 LG화학의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주가가 더 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2차전지 소재 관련 중에서는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에 납품하는 기업들, 그걸 더 관심을 가진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걸 LG화학 밸류체인 업체들을 좀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라 그랬죠. 그건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반도체 업체하고 소부장하고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소부장과 틀리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훨씬 더 주가가 고평가가 되죠. 더 잘 가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LG화학이 세계 1위가 되면은 LG화학의 납품업체들이 주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그랬냐? 헛소리로 갑니다.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도 헝가리 투자를 늘리고 있고, LMF도 증자 최근에 했는데 그걸로 증자자금을 시설 투자에 활용한다. 일지머티리얼도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증설한다. 에코프로 BM도 양극재 공장을 계속 증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계속 증산을 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공장 증설을 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산바켓이 소형 굴착기는 중국에서 이제 직접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흔들리는 인텔, 삼성전자가 반도체 매출 1위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요. 최근 이제 인텔이 신제품 출시를 6개월 연장을 했고, 상반기에는 인텔의 매출이 삼성전자 매출보다 30% 정도 많았는데 하반기에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분야에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셀리드라는 종목이 코로나 백신 사업 정부에서 2년간 지원을 37억 정도 받는다 그래요. 어제 셀리드가 좀 강했죠. 백신 개발 국제과제 주관기관로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 때문에 어제 셀리드가 좀 강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실적, 부동산 금융, 기업 호재 그래가지고, 날개팬 증권주가 최근 이틀 연속 올랐죠. 제가 여러분들은 증권주, 남들이 안 볼 때 쳐다보라는 얘기 많이 했죠. 항상, 남들이 안 보는 곳에 가야 먼저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주, 계속 여러분들 증권주 한번 관심 가져야 된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래야 돕는다는 얘기는 많이 해드렸죠. 증권주가 최근 보면, 개미군단 가세로 거래가 급증하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해외 주식 매매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이나 중국 주식들을 직접 많이 투자하죠.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수익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키움증권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순이익이 317%, 320% 정도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최근에 정부에서 아파트 공급 확대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부동산 PF가 증가하면서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증권사가 최근에 신용대출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죠. 14조 몇천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고객위탁금 50조, 어제 고객위탁금이 50조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주식담보대출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와 같은 고객위탁금, 신용대출, 그 다음에 주식담보대출, 이 같은 이자 수익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뭐 증권사 수익이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어떤 전문가들은 뭐 2분기에 증권사 실적이 고점을 찍을 거다 그러는데 증시가 이렇게 계속 좋으면 증권사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증권사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주 시총 100조 넘어본다. 100조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 어제 SK 이노베이션이 20% 급등했죠. 예상외로 이 대형주가 이 무거운 것이 20%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삼성 S다이가 12% 급등을 했죠. LG약이 어제 4% 급등을 하면서 최근 배터리 관련주가 글로벌 주도주로 부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나왔고, 특히 이제 LG하고 삼성 S다이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상계사 이 세 개사 배터리 업체 시가총액이 3월 19일 코로나 그 저점 때 34조였습니다. 34조. 그런데 어제 날짜로 보니까 이 3사 시가총액이 94조 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 3사 시가총액이 3배가 늘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투자가들 지난달에 7월달에 해외 주식을 3조 8천억 정도 샀습니다. 3조 8천억 정도. 국내 주식 매수보다 해외 주식을 더 많이 매수했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그 일반 투자가들이 그렇게 많이 오른, 엄청나게 오른 테슬라를 9천억이나 샀답니다. 테슬라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일반 투자가들이 지금 환장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테슬라 얘기 잠깐 해줬죠, 어제요. 테슬라는 제가 보면 그렇게 주가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는 것 같다. 글로벌 안성차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음에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지가 혼자 독주를 했기 때문에 잘 나갔는데 앞으로 안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은 테슬라는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해드렸죠. 혹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어제 제가 마감방송 녹화해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여러분들 또 상당히 궁금해할 건데, 오늘 시장은 참 어제 우리 증시 예상외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또 깜짝 놀랐는데요. 역시 우리 돈의 힘이란 건 무섭구나. 저는 이제요, 최근 증시에 한 30년 공부를 했지만 이와 같이 예상의 장세가 전개되는데 처음 봤습니다. 이게 조정받을 것 같은데 계속 가고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수를 일반 투자가들이 매수해가지고 지수를 이끌 수도 있구나. 그걸 어제 내가 느끼면서 대단한 장세다. 30년 장을 지금 내가 지켜보면서 요즘 같은 장세를 처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측이 안 됩니다.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 가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우리 증시는 또 상승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 이제 주식을 잘하는 애널들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좀 통화를 어제 해보니까 자기들도 이런 장을 처음 봤대요. 도저히 지수를 어떻게 예측을 못 하겠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주식 좀 잘하는 놈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자기들도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대요. 물어보지 말아요, 서로 간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지수가 얼마까지 어떻게 하냐, 다 그렇게 답변이 나오네요. 참 그러게 지금 대단한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장세가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장이 계속 오를 때는 단타에 가는 돈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주식 그걸 가만히 꾸준히 가지고 있어야 돈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이 계속 갈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단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주식을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수익이 제일 잘 납니다. 진짜 요즘 장은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항상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데 참 보면은 다들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장세가 전개되는 건데 일단은 무조건 상승적으로 보고 배팅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시장은 무조건 상승적으로 보고 배팅을 해야 된다. 최근 달러가 계속 약한데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 같는데 또 외국인들은 좀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지만 제가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 증권주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증권주 제가 이야기를 했죠. 증권주는 좀 관심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도 참 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빠져있는 종목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새로운 갤럭시 제품 5개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휴대폰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 보면 제가 보면은 주식 제가 이제 오래 이야기 오래 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한 거 있죠. 주식시장에서 배신하지 않는 건 실적이다. 실적은 절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적 좋은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라는데,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좀 한번 관심 가져볼 종목을 보면은 업트렌텍 제가 계속 몇 번 이야기 해드리고, 뭐 일요일날도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도 이야기했죠. 제가 주가가 다시 한번 갈 것 같아요. 거래 터지고 보면 업트렌텍인데 카메라 모집 쪽인데 지금 거래 터진 거 보니까 역사 시세가 안 끝날 것 같아요. 바닥에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트렌텍도 한번 관심을 가진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교보증권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보증권도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물릴 자리가 그렇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보증권 그저께 급등했다가 어제 좀 증권주가 좀 양선이 나왔는데, 제가 보면은 증권주들 한번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관들도 보면은요, 주가가 대부분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살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기관들도. 그래서 소외된 종목 중으로 서서히 매기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한테 몇 번 소개드렸는데 한국금융지주 같은 것도 급등을 했죠. 보면은 얘들도 기관들이 엄청 사기 시작하죠. 그 기관들이 3일 연속 대량으로 매수가 이되고 예금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우증권 같은 것도 보면은 대우증권도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보면은 살 주식이 없으니까 이제 증권주가에 오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권주도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비 피해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오늘도 행운이 함께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또 많이 오셨네.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진짜 고맙고요. 여러분들 꼭 오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감사나 수고, 그 다음에 행운의 숫자 7번 한번 눌러주시가면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